그 전에 했던 리볼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자, 리볼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원레일 투레일이 들어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우대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식은 이렇게 보면, 안 찌르면 이렇게 놓지. 16 정도로 작업을 한다면, 원본을 잡을 때는 16에서 나중에 1.05배를 해.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띄워서 만들어. 요즘은 하도 얇게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한 1.8 정도가 기본이긴 했어. 근데 요즘은 한 1.5 정도가 기본 베이스야. 이 넓이가. 그러니까 뭐, 1.2 실제로 재보면 막 1.2 밑에는 1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옛날에 내가 했을 때는 기본 높이가 여기가 원래 1.8이었고 여기가 2.5였어. 근데 요즘은 한 높이를 많이는 안 잡고 여기를 한 2 정도로 잡고 여기 아래는 1.5, 1.5 똑같이 잡으면 돼.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제로는 더 얇아. 근데 여기가 이제 나오면 여기를 다듬고 왁스에서 또 이거 사이즈 맞추면 또 여기를 또 다듬는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또 현장에 나오면 여기에 또 뽕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다듬어. 그러면 여기는 상당히 많이 얇아져.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랑 여기를 원본을 잡을 때는 좀 똑같이 거의 똑같이 잡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 조금만 더 얇게 잡던지. 그래서 기본 높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이제 이렇게 이게 넉점인데 끊어진. 그러니까 선을 그릴 때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된 거야. 서페이스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끊어진 점이 나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끊어진 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물체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잘라져 버려. 그래서 항상 원을 그리면 항상 회전을 줘서 아래로 놓던지 위로 놓는 게 원칙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렇게 시작점 이거 찾는 거 이거 가끔 써. 선에서 끊어진 데 찾을 때도 써. 네. 포인트 중에는 이거 많이 쓰니까 이거 꼭 해놓고 그래서 여기는 2.5로 해놨고 이거를 이제 편집에 보려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점을 켜버리면 이게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건 항상 리빌드를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포인트의 개수는 10개에서 12개 정도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 예물 할 때는. 그래서 한 12개 정도를 이렇게 붙였어.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이렇게 하면 위에를 아까 2mm로 해놨잖아. 그래서 1D로 해서 가운데 점부터 이렇게 늘려서 여기 2mm 정도 이렇게 잡으면 우대의 기본적인 측면의 형태가 나오는 거야. 맞지? 네. 그러면 뭐 물론 메인이 있었겠지. 뭐 1부짜리를 하겠다. 만약에 1캐럿? 1캐럿은 너무 3부? 1부 없나? 소스 1부 이렇게 하면 이제 반지의 기본적인 높이를 알아야 돼. 근데 뭐 1부, 2부, 3부 그렇긴 한데 뭐 5부짜리다 뭐 3부짜리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1부가 한 3.15 정도로 잡아. 나는 5% 약간 더 키운 걸로 잡아서 또 5%를 또 한 번 줘. 그러니까 이게 3부인데 원래 치수는 4.35인데 이거를 4.5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아. 4.5 하면 실제는 4.6 정도로 잡는 게 낫겠지. 이렇게 잡아놓고 기본 높이는 이제 예물에서 그 커플링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에서 큐레만 안 나오면 돼. 그래서 0.3에서 0.5만 띄우고 작업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요즘은 최소로 낮춰서 작업을 해. 중량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리고 예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5에서 5.5 정도. 5부일 때 테이블 높이야. 이 높이로 해서 여기에 사간에서 이렇게 빵 있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3부는 이것보다 조금 낮겠지. 이 정도 잡아주는 거. 1부는 그거보다 약간 낮게. 이런 식으로. 1부는 한 4mm 정도. 여기부터 여기 테이블 높이가 한 4mm 정도. 이 정도로 잡아주면 돼. 이거는 디자인마다 워낙 많이 틀린 거여서, 그러니까 1부라고 팍 내려가고 그러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예물 반지는 딱 꼈을 때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부로 잡았을 때 1부는 한 4mm 정도로 잡고 그냥 애워야 돼. 이런 거는 암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베이스야. 그래서 다 변형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높이를 이제 이렇게 놓으면 여기 선이 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4 정도 이렇게 4 이쪽은 한 4.5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높이의 이게 공장마다 또 다 틀려요. 어느 공장은 압구정 쪽은 약간 화려한 걸 더 좋아해서 더 높게 잡고 그래서 뭐 5부짜리도 한 5.5 정도로 잡아. 그리고 뭐 이쪽 종로 쪽은 좀 걸리는 걸 싫어해서 좀 낮게 잡는 편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물건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놔주면 돼요. 아이고야, 이게 저장을 덮어뜨려 버렸네. 그냥 가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3부짜리를 놓고 기본으로 잡자. 이렇게 놔줍니다. 자, 이렇게 잡고 뭐 그냥 이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나서 한다고 여기 그냥 발이라고 생각을 하자. 자, 이 상태에서 이 단면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단면을 잡을 때 가장 쉬운 거는 뭐 이런 거 원 가지고 선을 이 측면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여기 넓이 같은 것도 요즘은 좀 낮게 잡는 것 같아. 그래서 리빌드 잘 모르지. 네. 이걸 1로 고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이 돼. 그리고 곡선이면 무조건 3이야. 3. 그냥 여기가 이제 포인트의 개수고 밑에는 곡선이면 3.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넓이는 이런 식으로 원디를 뭐 이렇게 써서 이 우대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단면을 딱 그려주면 돼. 여기에 맞춰서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게 어려우면 이거를 이제 바로 그리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리는데 그게 어려우면 선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를 이제 하이드를 해놓고 여기에서부터 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 뭐 넓이 같은 거 잘 모르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잡아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선일 수도 있고 뭐 두 선일 수도 있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도 우대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대의 모양은 곡선으로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선을 나눠서 이런 식으로 우대를 잡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많이 잡게 되면 됐지? 셀렉트 커브로 이렇게 지워주자. 그러면 자 얘부터 보자. 자 요거를 이렇게 잡고 여기에 보면 이제 레일을 갈 거야. 투레일. 자 투레일은 뭐냐 그러면 F1을 딱 눌러보자. 자 요거는 뭐냐면 선을 따라서 단면이 가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눌러주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가. 그러면 레일은 하나 레일일 수도 있겠지. 레일 두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여기에서 높이 일정을 하게 되면 이 측면에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요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돼. 네. 이게 아니요 하면 넓은 데는 넓어져. 요런 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요거를 했을 때 이제 포인트가 느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보면 포인트가 늘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편집을 못해. 근데 이제 5.0에서는 리빌드가 그 U하고 V라는 게 생겼어. U하고 V야.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이쪽의 방향을 또 한번 잡을 수가 있어. 방향이 안 맞으면 이걸 바꿔주겠지. 이 방향성 이렇게 보이지? 보이니? 이 초록색으로? 이 방향이 아니지. 그럼 이렇게 눌러서 이쪽 방향이지. 그래서 포인트 개수를 12개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원래 거 지워주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요게 시작점이 엄청 중요하겠지. 여기서 잡아보면 포인트가 이상하게 돼버린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점부터 이렇게 잡는 게 엄청 중요해. 이거를 그냥 리빌드를 해버리면
이게 처음에 잡아놓은 이 단면을 그대로 쓰기가 힘들어. 모양이 많이 지금은 뭐 거의 일정하긴 한데 모양이 많이 삐뚤어진다고. 그래서 처음 단면을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요거를 해주라. 어? 그런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여기를 잘 모르면 이 건물을 써. 건물을 쓰면 이렇게 가운데 잡기가 힘들 때는 이렇게 건물을 쓰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단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서 모델을 다듬을 수 있지. 나는 솔직히 원디가 훨씬 편해. 원디가. 그래서 원디를 이렇게 쓰게 되면 건물은 계속 걸리적거려서 원디가 훨씬 편해. 나는 미세하게 볼 수가 있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간단한 우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만약 위에가 찢어지거나 이렇게 두 개를 갈라지거나 이런 형태를 잡아줄 때는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잘라. 이게 그 미리 자를 수도 있고 지금 자를 수도 있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이렇게 돼. 그럼 면이 절반만 해서 미러를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실제로 포인트를 딱 키면 이렇게 뜬다고. 그럼 이 축소를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절반만 해주면 돼. 아까 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레일을 이렇게 하고 이쪽까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게 해줘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처음에 잡아놓은 여기에서 선을 이렇게 여기 잘라버리고 여기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해줄 때는 수축을 딱 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또 한번 조정을 해줘도 되긴 하지. 그래서 이런 거 실제 이제 이 물건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이제 락을 걸어놓고 이쪽에 포인트를 해서 이쪽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무대 모양이 맞춰서. 이렇게. 이게 이제 처음에 엄청 어려워. 이게 포인트가. 이 포인트 보기가 진짜 힘들어. 이거는 여기 보면 이 선 있지. 이 끝에 이거를 그 처음에 그 선 있잖아. 선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웬만하면 처음에는 나는 이 위에 것만 지금 잡고 하잖아. 이 축에 해당하는 걸 다 잡고 하는 게 좋아. 처음에 할 때는. 그래야지 이게 안 헷갈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봐줘야 돼. 그러니까 잘못하면 꼬이고 이게 좀 어려워.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선이 있으면 이거에 수직으로 해서 이 단면들을 놓는 게 좋아. 처음에는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꼬여버리면 못 잡아.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찾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다음 게 이제 연장선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거 가지고 찾는데 처음엔 너무 어려워. 못 찾아. 그러면 지금 꼬였다. 그래서. 어디서 꼬인 거야? 아무튼 이거 개체선을 꺼놓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단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놔주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단면을 예쁘게 이렇게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건물도 이제 같이 써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대를 예쁘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이 쓰는 우대잖아. 맞지? 이렇게 끝에 같은 경우는 그냥 선을 이렇게 끝막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잘라버려. 이렇게. 아예 뚫고 나오게. 이것도 아예 뚫고 나오게. 그러면 이렇게 차집합이 돼. 서페이스 차집합. 알겠지? 이거는 포인트가 안 켜져.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쪽에 16. 이쪽에서 간격은 0.5 이상은 돼야 되는 한 0.6.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가지고, 이거 좀 더 주자. 2D로 이렇게. 아예 뚫고 나가야 되지? 맞지? 그래야지 차집합이 되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우대잖아. 맞지? 얘머리. 측면에서 요 라인을 예쁘게 잘 잡아야 돼. 지금도 좀 어색하게 잡혔다. 여기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딱 빠져야 돼. 반다는 방법은 이렇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각으로 이렇게 된 게 있어. 이 각으로 된 거. 면을 여러 개로 잡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안쪽의 선, 바깥의 선을 두 번 만들어. 일반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측면에 각이 있는 물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제 측면에 각이 있는 물건 위에 면도 따로 있거나 이럴 때는 이제 각으로 이제 물건을 처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서페이스가 몇 개이든 상관은 없어. 이게 이제 직선일 수도 있고 이게 곡선일 수도 있겠지. 그거는 이제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측면은 필요가 없고 이럴 때는 이제 원딜을 쓰는 게 좋아. 이거는 그냥 조인을 하고, 그러니까 조인을 하게 되면 면이 두 개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세 개의 선이 합쳐졌잖아. 조인으로 포크가 된다고 이렇게 뚫으면 이런 식으로 면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조인을 주고 리빌드를 해주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처음에는 어려워서 우리 러프트 이런 것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잡고 이쪽에 선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치? 이렇게 잡고 검부를 쓰려니까 엄청 불편해 지금. 이렇게 잡고 이거를 원디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쪽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리빌드를 해줘. 꼭 알겠지? 리빌드에서 UV 리빌드를 4.0에는 없어서 네, 5.0에 이게 있어서 엄청 편해. 8개 정도. 여기도 똑같이 개수를 똑같이 주세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10개나 12개 이렇게 줘서 요거를 먼저 잡아. 반전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안 예쁘지.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한쪽 뷰를 먼저 맞춰줘야 돼. 모양을 한쪽 뷰를.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켜서 이쪽에 모양을 이런 식으로 한쪽 뷰를 항상 먼저 작업을 해주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한쪽 뷰를 이렇게. 그리고 대칭의 물건이면 항상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야지 물건이 예뻐.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쪽만 보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물건을 이런 식으로 대칭. 여기가 어깨가 좀 나왔네. 보이니? 어깨가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 뷰를 예쁘게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다른 뷰. 여기 이제 면을 채울 때는 면하고 면에 포인트를 똑같이 줬잖아. 일부러 리빌드를 했을 때 로프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로프트를 이렇게 하면 찍으면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을 이렇게 면을 이을 수가 있어. 여기에서는 노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나중에 설명하고 스트라이트로서 여기 밑에 것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돈 이런 식으로 해야지 포인트가 똑같이 이어져. 이렇게 됐지? 자, 요거는 히스토리가 어차피 먹기 때문에 인버스 락 하고 요거 가지고 포인트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돼. 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됐지? 그러면 이제 예쁘게 모드가 되는 거지. 됐지? 삼각꼬리는 어떻게 하겠어? 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단면 그려서 뭐 단면을 하나로 이렇게 해서 원레일이나 투레일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면을 두 개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윗면, 아랫면 이렇게 단면 두 개를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뭐 상당히 예쁜 단면이 됐지. 맞지? 이런 식으로 예물 부대는 만약 여기가 삼각형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기 좁핏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잡은 연결 이게 아니라 뭐 여기서 뭐 선을 이 선 그리고 여기 단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리빌드를 했을 때 이게 아니라 처음에 잡았을 때 F4 이게 이제 평이었잖아 아까는. 네. 이거는 투레일로 하잖아.
심플리가 안 뜨네. 이것도 심플리가 안 뜨, 심플리 뜨구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지, 처음에. 처음에 선이 요 선에서 해서 요렇게 잡겠지.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눕히겠지. 지금은 반대로 해줬어. 지금 각오를 바꾸고 싶어서 이 끝점이 딱 맞아야지 심플리가 떠. 투레일 할 때. 투레일 선 두 개 단면이잖아. 이렇게. 근데 이게 포인트가 양옆이 똑같기 때문에 심플리라는 옵션이 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안 켜집니다. 왜 안 켜질까요? 서페이스가 아니어서 그래. 이렇게 포인트를 키우시면 폭발을 해야 돼. 알겠지? 끝에 메꾸는 거는 잘라버리면 돼. 이렇게 면을 항상 길게 처음에 그릴 때도 끝점 맞추는 것도 있었잖아.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가장 쉽고, 아니면 이제 로프트로 메꿔주면 돼. 하나하나. 이런 걸, 이 면을 한 번에 메꾸는 거 툴도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로프트 같은 걸로 해서 로프트는 마주보는 걸 면을 잇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이쪽을 클릭을 해줘야 돼. 이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이 끝지점이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꼬여. 그래서 마주보는 걸 이렇게. 이거 넣으면 이렇게 한 면 한 면을 메꿔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조인 주면 이렇게 앞에가 메꿔져. 아래도 이거를 처음에 감당이 안 되지. 어떻게 면을 할지. 그래서 로프트를 이런 식으로 메꿔주면 된다. 마주보는 게 없으면 보조적으로 선을 그려가지고 로프트를 해줘도 돼. 그리고 이 진한 선들은, 아이스 커브들은 다 이제 선으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뽑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 천천히 하자. 오늘은 포인트 요 정리만 해도 오늘 하고 집에 가면 잠을 못 자요. 요거까지만 해도. 일단은 요렇게만 해줄 테니까 요거를 집에 가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다 드릴게요. 이렇게 파일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네. 요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많아. 진짜 많아.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면 그렇지 뭐. 이렇게 보면 어레이 대칭이야. 미러 대칭이 아니라 예물도 많고 커플링에서도 엄청 많아.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 대칭이라고. 0점부터 해서 이렇게. 응? 하면 안 돼, 알겠지? 어레이 대칭이야. 로테이트 대칭, 어레이 대칭 이렇게 얘기해. 이런 식으로 카피가 된 거야. 미러가 아니라. 예물 쪽에서 엄청 많다고, 이런 우대가. 요거는 위에 면하고 아래 면 잡는 거는 아까 배웠지. 이렇게 천천히 하자. 트림으로 이런 데 잘라주고, 이거 리빌드 이렇게 정도 주고, 위에서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잡겠지. 이렇게 너무 많다. 조금만 줄이자. 이렇게 잡고, 여기 단면을 예쁘게 잘 그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달걀형을 그려줘야 되는데, 처음에 진짜 어려워. 이게 16하고 여기서 뭐 간격을 1.5를 띄운다. 만약 이렇게 주면 리빌드를 이렇게 주고 포인트를 켜서 위에 부분만 이런 식으로 늘려. 원디로. 여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밑에 거는 다시 한번 가운데부터 조금만 좁혀줘. 살짝. 이렇게 하면 달걀형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알겠지? 그거에서 나는 많이 그렸으니까 이걸 이제 그 눈으로 많이 맞추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맞춰도 이런 이제 달걀형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 근데 처음에는 많이 벗어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면 엄청 이상해.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먼저 그려요. 이렇게 똑같이.
이거 원디 쓰면 되지. 이쪽도 원디. 이거 리빌드 주라 그랬지? 리빌드? 맞지? 여기 5개는 여기 아까 잡아놓은 게 5개여서 그래. 그래서 요거 개수는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이거를 이렇게 너무 많나? 5개, 4개로 할까? 이 포인트를 많이 쓰면 안 좋아. 락 걸고 포인트 켜서 이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쏟아줄 거죠. 뭐가 먹을지 모르겠지. 이 단면을 마주 보는 걸 항상 이렇게 같이 잡아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거는 여기 물건이 안에 붙어. 포인트가 많을 것 같으면 이 포인트가 많을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 단면을 전체적으로 잡고 지워도 돼. 이렇게 알겠지? 네. 그러면 지워져. 그럼 요거는 로프트 이렇게 메꿔주면 돼. 로프트는 L오고 요거야. 응? 네. 이렇게 해서 메꿔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이게 다 히스토리가 먹어요. 그래서 어레이를 2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하고 이게 최초의 엄마잖아. 네. 그러면 이것만 이제 편집을 하면 이제 무대는 이제 물건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만. 락을 걸어놓고 그 최초의 엄마를 이렇게 유지를 시키는 게 좋아. 그래야지 너가 작업을 할 때. 그리고 처음에는 이거를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해주는 게 맞아. 이렇게 그 항상 수직으로 이렇게 물건을 할 때 그 단면에서 수직으로 단면을 놓는 게 좋아. 응? 네. 근데 이거를 휘어버리면 여기서 못 잡아.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지. 네. 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예쁜 무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걸 꼭 맞출 필요는 없고 따로따로 그려도 돼. 여기에서 솔리드로 요렇게 만들고 겹쳐 놓으면 돼. 알겠지? 그리고 조인을 하면 일단은 히스토리가 다 깨지기 때문에 조인을 안 하고 최대한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조인을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다 이제 막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막 히스토리 깨지고 막 하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을 딱 쳐놓으면 작업이 쉬워. 그러면 이렇게 잡으면 그냥 하나같이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할 때도 락을 겸해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건드려 버리면 히스토리가 깨진다고. 이거를 포인트를 많이 켜가지고 같이 켜놓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히스토리가 안 되지. 이렇게. 로프트는 히스토리가 먹거든.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가지고 레이어를 옮겨놓고 얘를 락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아예 안 걸리잖아. 근데 얘만 움직이면 히스토리가 그대로 살아있지. 맞죠? 이건 팁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이제 락을 이렇게 아예 딱 걸어버리면 아예 그냥 한 번에 볼 수가 있는 거지. 얘 2개만 움직이면 4개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야. 작업할 때 편해. 그러니까 락이랑 이제 레이어랑 락 같은 거는 좀 많이 쓰면 좋고 히스토리는 유지를 시키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초짜일 때는 더더욱 그래야지 너가 나중에 뭘 하다가 막히거나 변형을 주려고 할 때 좀 더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됐지? 여기까지 해줄게.